제가 오늘 기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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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문제가 21세기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또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야 하는 2050년까지는 아마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자는 그것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Age of Hyper Uncertainty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그 저변에 기술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EI에도 그런데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기술이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술의 혁신은 인류가 존재하는 역사에서 항상 중요했습니다. 근데 21세기 이 시점의 기술의 혁신은 과거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술 혁신이 하나의 분야의 기술 혁신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분야의 기술 혁신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른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했는지 우리 모두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관심은 또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한 관심으로 같이 옮겨가면서 어떤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녹색 전환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응 수단만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전환과 그린 녹색 전환을 결합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쌍둥이 전환,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처럼 기술의 혁신이 한 분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분야와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소위 말하는 시장 파괴적 혁신, 시장 교란적 혁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이 이른바 슌페터가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 비용, 사회적 부담 또는 고통, 갈등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21세기는 전략 경쟁의 시대입니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의 패권을 놓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을 매개로 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경쟁의 양상을 보면 경제와 안보를 긴밀하게 연계하고 기술을 안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기술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전략 경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은 과거의 미국과 소련과 달리 기술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상호 의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략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인 그런 경로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체제적인 결과, 시스테믹 이펙트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펼쳐나갈 디지털 공간에서의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스플린터 넷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기술이나 경제나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 관계를 재동조해 나가는 전략적으로 재동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저변에 기술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이 세계 질서의 변화의 핵심에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질서 속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21세기 현실에 굉장히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질서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21세기 현실과 20세기 규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어구가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기술의 문제는 여기에서 또 어김없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질서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질서 속에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박진 외교장관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마는, 자, 한국은 그동안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든지 또는 규칙 기반의 질서 속에서 대단히 잘 적응을 하고 또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기회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기존의 질서 속에서 잘 적응해온 대표적인 국가이고 그런 면에서 룰 테이커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앞으로의 질서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질서라고 하는 면에서 한국에게는 룰 메이커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이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술에게 어두운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 요인도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세계 많은 국가와 또 많은 그 전문가들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까라고 하는데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구적 과제라고 하는 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응이라든지 또 격차와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모두 기술과 일정 부분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전환시킬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앞으로 EAI가 고민해 나가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합이고, 두 번째는 연계이고, 세 번째는 균형입니다. 이 결합, 연계,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의 시대가 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전략, 하나의 수단 또는 어떤 한 국가와의 협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정책과 수단들을 조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21세기의 국가 전략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결합인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본능적으로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기술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외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또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주권 중요합니다. 대외적인 협상의 지렛대로서 기술 주권 확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술 주권의 확보만으로 21세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포용성을 같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포용성과 개방성을 주권과 결합할 때 굉장히 모순적이죠. 옥시모론이고 형용모순이죠. 근데 이 모순적인 작업을 잘 해내는 나라가 21세기에 잘 적응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항상 포용성을 지향하고 개방성 속에서 그런 시스템을 선택한 나라는 앞서 나가고 선택했고 성공했고 또 폐쇄적인 시스템, 배타적인 시스템을 선택한 나라는 뒤처지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개방적인 혁신의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가운데 기술 주권을 확보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계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경제 안보의 연계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와 안보는 분리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기술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EAI가 이런 분야에서도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계 수단,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와 안보의 넥서스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연계라고 하는 것은 일부 강대국들이 하고 있는 경제적 강압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그런 경제적 강압을 벗어난 경제안보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균형입니다. 균형에는 시간 내 균형도 필요하고요. 단기적 이익의 추구 물론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기적 이익의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중단기적 이익을 어떻게 균형 맞춰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를 위해서는 건강한 기술적 혁신의 생태계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런 차원의 균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과 경쟁과 협력의 균형, 그 둘 사이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로 압축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